한 주간의 IT 이슈를 브리핑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1년 7월 19일에 방송이고요.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자, 오늘의 두 가지 이슈 알아보죠. 자, 첫 번째 엔터 본격 진입 넥슨,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본격 진입하는 넥슨, 그리고 또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완성형을 만들어낸 카카오 두 회사에 대한 얘기이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테슬라 자율주행 옵션을 자, 이젠 구매하지 말고 구독하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터 본격 진입 넥슨, 그리고 엔터 완성형의 카카오인데요. 자, 넥슨은 지난주에 디즈니 출신의 CSO를 영입했다는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넥슨 필름 앤 텔레비전이라는 법인을 신설을 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사표를 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자사의 IP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했던 여러 가지 IP들을 통해서 앞으로 영화, 뭐 TV, 또 OTT 이런 데 진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넥슨이 그동안 사실 많은 회사들을 인수했었죠. 뭐 해스브로 같은 그런 장난감 회사, 뭐 유모차 회사 그런 등등 많은 투자자들이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을 때 결국 넥슨이 타겟하고 있는 타겟층이 이런 어떤 어린이 혹은 동심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 이런 사람들을 타겟하기 때문에 결국 넥슨이 지향하는 바는 그런 층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소위 말하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했던 이런 행보, 디즈니 출신의 인사를 데리고 오고 미국의 영상 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조직을 꾸리는 것, 이런 것 자체가 결국은 그런 큰 방향 하에서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같은 주에, 지난주에 카카오는 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멜론을 결국은 법인상에서 합병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는 9월에 합병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걸 통해서 결국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 카카오가 밸류 체인을 통합해서 완결적으로 만들었다. 밸류 체인 빅뱅이다. 그래서 퍼즐이 완성됐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걸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 두 회사가 합쳐지면 매출이 거의 뭐 2조 원 수준이 되는데 엔터테인먼트 법인으로는 이렇게 2조 원 수준의 법인이 글로벌리도 많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큰 어떤 세계적으로 봐도 큰 덩어리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생긴다라는 것에 의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카카오가 뭐 이미 이제 공동체라는 컨셉의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기업의 어떤 그룹,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보면 뭐 그룹 회사들 간의, 그룹사 간의 시너지를 굉장히 중시를 하는데 사실 카카오도 그동안 어떤 공동체 경영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향을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엔터와 멜론이 뭐 이제 와서 뭐 사업적으로 어떤 시너지가 날 거다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PR 거리인 것 같고 뭐 이미 이제 기존에 법인이 떨어져 있었어도 뭐 시너지를 내는 건 충분히 낼 수 있었겠죠. 그래서 뭐 이게 뭐 합병이 됐다고 갑자기 엄청나게 시너지가 날 것 같다. 뭐 그런 식의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뭐 저는 사실 뭐 그거는 뭐 사실 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덩치를 키워서 서로 간에 재무적인 시너지나 이런 것도 많이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돈통을 그죠? 돈통을 하나로 합침으로써 조금 더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겠고 조금 더 대규모의 뭐 투자를 또 받을 수도 있겠고 뭐 막말로 이제 이 두 회사가 합쳐졌기 때문에 덩치가 꽤 돼서 이제 상장을 추진해도 훨씬 더 매끄럽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더 클 것 같고요. 뭐 멜론이 2016년인가요? 인수가 된 이래로 사실 뭐 어차피 카카오의 지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서 뭐 엔터테인먼트가 뭔가 완성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뭐 저는 그냥 이제 뭐 포장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많은 언론들은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뿌리고 있는 그런 PR의 워딩을 그대로 쓰고 있겠죠. 자, 어찌됐든 카카오가 그동안 굉장히 꾸준히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죠? 영상 분야, 웹툰 분야, 또 음악 분야. 그래서 지금은 어느덧 예를 들면 뭐 CJ 그룹 못지않게
이 엔터테인먼트에 있어서는 상당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도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PR 워딩인 것 같긴 하나, 어쨌거나 카카오가 이미 엔터 분야에서 상당히 완결적인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뭐 그거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노란색으로 써놨는데, 자, 넥슨의 케이스도 그렇고 카카오의 케이스도 그렇고 이 둘 다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왜 이 IT의 공룡들이 갑자기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을 가지는가. 결국은 이제 IP 전성 시대죠. 예. IP, 그죠? 원천 컨텐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점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넥슨이 됐든 카카오가 됐든, 또 그리고 여기 실제는 않았지만 크래프톤도 또 IP, 원천 IP를 위해서 얼마 전에 또 투자가 하나 이제 투자를 한 게 있었죠. 지분 투자를 한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 뭐 네이버의 그 행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이제는 원천 IP라고 하는 게 이제 전성시대를 맞이하는구나. 예전부터 제가 예전에 CJ에 근무할 때도 한 10년 전 얘긴데, 그때도 원소스 멀티유스라고 하는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다양한 포맷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전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IT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맛을 들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원천 컨텐츠 하나만 제대로 잡으면 다양한 형태로 컨텐츠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넥슨이든 뭐 NC소프트든 카카오든 크래프톤이든 네이버든 전부 다 이 컨텐츠 쪽, 엔터테인먼트 쪽에 어떤 형태로든, 사실 조금씩 이제 전략은 다르지만 어떤 형태로든 발을 담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중에서는 어쨌든 카카오가 가장 그래도 진도가 좀 빠른 것 같죠. 예전에 제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엔터테인먼트 전략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다뤄드린 방송이 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는, 뭐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하나의 본인의 플랫폼에 담을 수 있는 컨텐츠라고 본다면, 카카오는 그 컨텐츠 자체 제작하는 데 훨씬 더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컨텐츠업 자체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 조금 더 진심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카카오의 행보, 넥슨의 행보,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또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파장을 일으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테슬라 자율주행 옵션 이제 구매하지 말고 구독하세요,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전에는 10,000달러, 그죠? 우리 돈으로 뭐 1,100만 원, 1,2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내고 차를 살 때 옵션으로 구매를 해야 했던 완전 자율주행 기능, FSD라고 써 있는데, 이 기능을 자, 이제는 월에 199달러에 구독할 수 있는 모델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많은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진입 장벽이 낮아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FSD 기능에 대한 가입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거죠. 결국 테슬라가 단순히 뭐 요즘 뭐 구독 모델이 유행이니까 뭐 구매 대신에 구독하자, 단순히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자, 가장 근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완전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입 장벽을 낮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도, 자, 우린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기능에 대한 자신감이 일단 내포되어 있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오버 디 에어라고 하는데, OTA. 예. 즉 자동차의 어떤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를 무선으로, 그죠? 무선으로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자동차를 어떻게 보면 제어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OTA라고 하는데, 이 OTA의 안정성이 이제는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구독 모델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이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구독을요, 필요할 때 언제든 했다가 또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OTA를 통해서 거의 뭐 실시간으로 이 차에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 FSD를 넣었다가 또 본사에서 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또 뺐다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이제는 어떤 하드웨어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 소프트웨어이자 서비스인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굉장히 안정화가 됐고, 이것 또한 OTA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테슬라가 늘 약점이라고 여겨지는 CRM 역량이죠, 사실. 고객 관리에 대한 역량이 늘 비판을 많이 받는데, 자, 이렇게 구독 모델로 간다는 거는 상당 부분 CRM 역량에 대한 자신감도 역시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갖추지 못하면 뭐 사실은 뭐 굉장히 평가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과감하게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뭐 전기 자동차 혹은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야, 역시 테슬라가 독보적인 수준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제 가입자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 많이 들어올 텐데 이건 또한 어떤 의미일까? 결국은 가입자 풀이 확대가 되면 실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환경할 수 있는 테스트, 이 실제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FSD를 사용을 할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이제 완결성이 상당히 높아지겠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발표만으로도 테슬라가 여러 가지를 내포하면서 독보적인 수준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는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이 기능의 완결성조차도 굉장히 독보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거다. 그래서 요 구동 모델을 도입한 것이 단순히 그냥 뭐 가격 체계를 바꿨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이렇게 다양한 수준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자동차가 이제는 하드웨어나 기계, 뭐 제품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서비스가 되는 세상이 됐구나. 이거를 이미 테슬라가 실현하고 있는 셈이 됐다. 이미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제 자동차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 바뀐다 했는데 그냥 이제는 바뀐 거예요. 그죠? 이미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놀랍고 재밌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자,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저도 역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